보충 영상이고 보충 영상에서 다음 진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쌤이 계속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복습을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것만 조금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요거죠. 품사를 가지는 절. 이거 지금 필기 안 해도 돼요. 하나씩 기억이 안 나면 체크만 해놓으세요. 품사를 가지는 절을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배웠어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문장을 써줬냐면 I made you sad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다라고 했죠. 이런 문장만 중학교 때 봤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니까 문장이 어때?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아, 절이 품사를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품사는 단어에만 해당하는 어, 개념이야 또는 단어에만 적용하는 개념이야라고 하는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무의식 속의 편견?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왜 당연히 이해는 가. 단어를 외울 때도 그리고 나랑 수업을 할 때 품사를 물어본 건 보통 단어 위주니까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단어를 넘어서 품사라는 게 구와 절에 해당하는 개념이구나를 명확하게 받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절도 품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what이 있어. 근데 이 자리에 what, 아이고 미안해요. what I made라는 게 하나의 절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게 하나의 명사로 보이는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수업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죠?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구조를 보는 눈 중에 하나가 절도 하나의 품사로서 단어 정도로 취급해주는 눈을 말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요 단어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를 알라고 했어요, 내가. 접속사의 종류라는 거는 별거 없고요. 접속사의 종류라는 거는 명사절로 사용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what은 형용사절로 사용될 수 있냐? 요런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음, 어, 이제 접속사로 시작하면 무조건 그 안엔 동사 한 개가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설명 빠뜨렸는데 접사의 종류 함께 완전 불완전도 따질 줄 아셔야 되죠. 예를 들면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 미안해요. 명사절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 요런 것들도 따질 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접속사는 동사 한 개가 무조건 있다를 동시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실전으로 구조 파악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문장에서 접속사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면 그 안엔 동사가 한 개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얘를 첫 번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이 접속사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무슨 절을 하고 있다고요? 품사를 가지는 절을 하고 있어요. 품사를 가지는 절. 어, 절이 품사를 가져면 접사를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품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 품사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 자리가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문장을 봤을 때 접속사를 보면 그 덩어리를 적절하게 끊어요. 동사가 한 개가 포함이 되도록. 근데 뭐 and but이 있으면 두세 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 덩어리를 끊어요. 그리고 걔의 자리를 보고 품사를 판단해서 그 품사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부터 본 거냐면 명사절부터 봤고 그 명사절 중에 접속사 that부터 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57번부터 보호자리 문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명사절 that을 복습하면서 동시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자리에 명사절 that이 오는 형태는 어떻게 오냐라고 하면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절이 올 겁니다. 자, 명사절 that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렇죠? 선생님 바라는 건 뭐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보어로 보는 것, 명사이자 보어로 보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게 중학교 때는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그냥 당연시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어 자리 문장에 온 대신데 요 대시 있잖아요. 생략이 가능해요. 보어 자리에서. 오케이?
자,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도 얘기할 건데 생략된 이유의 형태가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그럼 생략된 이유의 형태를 보면 자, 주어, 비동사 나온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있을 거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면 여기에는 명사절 대시 생략되어 있던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57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한번 요걸 봐달라는 거예요. 비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대시 나오면 아, 명사절 대절 보어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예를 들면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it may be 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행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몇 실험을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됐죠? 여기서 desire이 바라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conduct라는 어휘를 한 번만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수능에서 여러 가지 어휘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conduct를 여기다가 적어두시고 conduct. 자, 첫 번째 쌤이 수행하다라고 적었죠. 수행하다. 무슨 뜻도 있냐면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끌다. 이끌다라는 뜻도 있고. 자, 그다음 conduct가 전치사 to랑 함께 쓰이면 뭐뭐로 전달되다 또는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 초전도체 들어봤어요? 전도? 초전도체? 뭐 이런 거? 그때 초전도체를 컨덕터라고 해요. 전달되는 걸로. 아시겠죠? 하나만 더. 그래서 얘가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conducive to로 쓰이면 뭐뭐로 이어지다, 뭐뭐로 전달되다, 뭐뭐로 잘 이끄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번. 자, 58번도 똑같이 우리 보어 자리 대절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해석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장 있잖아요. 좀 뉘앙스를 잘 느껴줬으면 좋겠어. 뉘앙스. 그러니까 먼저 이 뉘앙스를 느끼란 말이 감이 안 오잖아. 그럼 내가 먼저 해석을 해볼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one very important distinction. 매우 중요한 하나의 차이는 is 뭐냐면 that 명사절 all other animals use one call. 모든 다른 동물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를, 콜이 소리란 뜻도 있기 때문에 다시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소리만 사용해요. for 우리 했죠. 뭐뭐에 대해서. for one messages. 아,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소리만 사용한대. as 뭐로써? the general principle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보편적 원칙으로서 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 소리만 사용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차이래요. 이 뉘앙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한 메시지에 대해서 한 소리를 사용해 의사소통의 원칙으로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 예를 들면 뭐 맛있다라는 얘기를 참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소리로 뭐 찢었다 또 뭐 입에서 녹는다 뭐 고기를 먹을 땐 이분하다 뭐 채소를 먹을 땐 익힘이 타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는 무슨 얘기밖에 못 한다는 거야? 참새로 예를 들면 맛있다라는 소리는 짹짹밖에 안 돼. 짹짹짹은 다른 의미인 거야. 다른 메시지인 거야. 아시겠죠? 요 뉘앙스를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one for one이라는 뉘앙스.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A는 선생님이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까 그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스타트. 다 풀었을까요? 오케이. 일단 얼핏 좀 눈치를 채셨다면 여기 있는 대도 명사절 대십니다. 바로 아래서 할 거여서 넣어놨고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요거 뜻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더 넘버 오브. 요거 좀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른쪽에서 적어볼게요. 더 넘버 오브 명사. 그리고 얘랑 차이가 있는 게 어저 헷갈리는 게 근데 첫 번째 더 넘버 오브는 명사의 수란 뜻이고 그 다음에 있는 어 넘버 오브는 많은 명사라고 둘이 뜻이 천차만별이에요. 알겠죠? 둘이 뜻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해석을 해서 restricted 제한되는지 amplified 증가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 자, this는 당연히 앞문장일 겁니다. 앞문장이 의미하는 건 that 뭐냐면 가능한 메시지의 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제한되는 거죠. 왜? 왜냐면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의 소리밖에 못 말해. 그럼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메시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조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조합하는 게 안 되는 거야.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 소리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많은 소리가 필요한데 소리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제한적이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해봅시다. 책에 새로운 메시지를 넣으려면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리도 함께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이해가 될 거야. 추가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래야겠네 라고 이해가 될 텐데,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유기성이라고 적고 체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체계가 어떤 체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혹시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요? 음. 책에 새로운 메시지를 넣으려면 했을 때 얘가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항상 유기성 강조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수식어 없이 야, 그 괴물 있잖아라고 얘기해요. 괴물. 그럼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요리 괴물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왜? 이미 주어진 맥락이 있으니까. 그쵸? 우리의 목표는 맥락을 맞춰서 문장을 해석하는 건데 그걸 내가 유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에는 무슨 책일까? 감이 오시나? 만약에 지금 바로 감이 안 왔다 하더라도 복습하시면 돼요. 충분히 영상을 돌려보면서. 이 책에는 두 가지일 거예요. 언어 체계이던가 의사소통이겠죠. 음. 근데 선생님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위에서 맨 첫 문장에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 자, 어쨌든 만약에 이 문장에서 문제들이 좀 틀리거나 저 체계가 어떤 책인지 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많이 좀 복습을 해보시고 뒤에 한글 해석본을 보고 이해를 해봐도 돼요. 오케이? 근데 다만 나는 문장 자체를 복습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요 구조 보는 것만 연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목적어 자리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목적어 자리 문장은 괜찮죠? 자, 목적어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목적어 자리 문장이니까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왔을 때 그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하나의 목적어다. 명사로 사용되는 목적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건데, 자, 보어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 대은 뭐가 가능하죠? 그렇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죠? 아마 여기서는 생략된 게 없을 겁니다. 생략된 게 없을 거고, 생략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숙제에 넣어놨으니까 그건 잘 봐주시도록 하고, 자, 59번에서는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이 문장은 자 목적어 자리 문장이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 문장 대절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동사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렇죠. 눈치가 있다면 여기 that 앞에 있는 얘가 동사겠죠. risk는 동사로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감수하다란 뜻입니다. 감수하다. 이건 적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어려운 어휘가 많아요. 근데 이 어려운 어휘에 대해서는 쌤이 어휘장을 하나 드릴게. 아시겠죠? 어휘장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복습할 때 사용하세요.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문장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는 however는 원래 문장 맨 앞에 있는 건데 뒤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부터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어떠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없이 for trade secret, 거래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이 the secretary inventor risk, 비밀스러운 발명가는 감수해야만 한대요. 무엇을 감수해야만 하냐면 직원과 계약자가 드러낼 위험을 감수해야 된대. 뭘 드러내? property, 재산이 되는 information, 정보를 드러낼 것을 감수해야 된대요. 당연한 얘기죠. 그 내 거래 비밀 유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어. 그러면 떠들고 다녀도 되는 거니까 이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좀 괜찮은 문장이고 어휘만 조금 더 까다로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다음 60번인데요. 여기다가는 요 해석을 하기 전에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다시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이에요. 네.
그럼 이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은 먼저 문장의 구조를 좀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명사절 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주어, has shown이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이것부터 질문을 해볼게. 혹시 이 단어 알아요? 모르겠죠? 이 단어는요? 어렵죠? 근데 이건 알잖아. 데이터에 유도되는, 즉 데이터에 기반해 행동하는 과학자. 이건 알잖아요. 맞죠? 데이터에 유도된 과학자. 그죠?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 똑같이 표시를 해보세요. 자, that is, 즉 even if, 비록 we are trained, 우리가 트레인을 받지만, 우리가 훈련을 받지만 as hard noise healthcare rationalist. rationalist는 합리주의라는 뜻이죠. 이건 모르겠지만 건강관리 합리주의자? 뭐 그렇게 해줍시다. 또는 no nonsense, 뭐 장난치지 않는? 뭐 그런, 이게 무슨 뜻인지? 또는 데이터에 유도되는 과학자로서 트레인을 받지만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아. 이걸로써 훈련을 받았다고. 근데 이거 물어볼게. 그럼 얘네는 다 좀 비슷한 의미의 것들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것들일까? 그죠? 비슷한 의미의 것들이겠죠. 맞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요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실제 수능에는 고래목이라는 단어가 그 넥 말고 진짜 그 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등장했는데 나도 몰랐거든. 근데 충분히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처리하냐? 자,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얘를 몰라. 얘를 몰라. 근데 얘는 알아. 그러면 이 정보만 잡고 해석을 하는 거야. 좀 다시 해석하면 즉 비록 우리가 훈련 받지만 뭐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자로서 훈련을 받지만이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무방해요. 여러분이 구조만 잘 파악한다면.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을 해석해 볼 건데 이제 그 다음을 좀 해석하면서 그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음, 일단 여기도 유기성이라고 좀 적어볼까요? 유기성? 뭐 할 거냐면 일단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유기성을 파악해볼게. 자, 빠르게 읽어보세요. 개인의 주관적 믿음도 사회적으로 공유되면 객관적 사실처럼 취급되는 지위를 얻게 된다. 잖아. 그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이 한글 문장이 첫 문장이었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글은 개인의 주관적인 믿음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전 이게 감이 안 와요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독서량의 부족이야. 이것도 하나의 독해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딱 이 문장을 읽고 필자가 다음 문장에 어떤 얘기를 하겠다? 음. 요것도 독서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독해력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저는 늘릴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독서량으로 채우지 못하겠으면 올바르게 독해한 사례를 많이 읽어보면 돼. 반복적으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복습할 때 이 문장 딱 읽었을 때 이게 첫 문장이라면 이 글은 이것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연습을 여러 번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볼게. 자, 그럼 이 글은 A와 B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야 돼. 맞죠? 근데 요 60번 문장을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지만 이라는 문장으로서 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상. 그죠? 요 내용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가볼게. 필자는 that is, 즉이라는 말로 얘네 둘이 같은 의미다를 얘기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research, 연구가 has shown, 보여준대요. that,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 우리의 결정 밑줄. 자, 이제 여러분의 몫이야. 우리의 결정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의 결정이 주관적 믿음에 가까울까 객관적 사실에 가까울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이 글은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글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our decisions를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결정은 주관적 믿음에 가까울까 객관적 사실에 가까울까? 그렇죠. 주관적 믿음에 가까울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 다음도 파악을 해볼게.
자, 우리의 주관적 믿음, 우리의 결정이 영향받거나 영향받지 않는데, 뭐에 의해서?를 볼 건데, 첫 문장을 다시 보니까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안 읽어봤지만 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죠. 객관적 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다양한 제도적 관행들. 우리 제도적 관행들은 객관적인 거 맞잖아요. 우리 법이 주관적으로 적혀 있던가요? 아니요. 다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적용되게 적혀 있죠. 맞죠? 자, 근데 첫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얘는 influence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0번 문장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 아,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티스트만 알면 돼. 자, 그다음 글을 유기성을 잡고 글을 읽는 것 좀 많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요 세 문장 해보고 네, 첫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61번. 자, 61번에서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목적어 자리 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을 거야. 내가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타동사 뒤에 온다고 했는데 어웨어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뭐지 엄청난 마법사가 make A, B 그들을 알게 했다, 알게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 여러분 근데 여기다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aware of라고 얘가 무엇을 알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어라는 건 규칙보다는 소통이 더 중요하거든. 다시 언어는 뭐라고요? 규칙보다는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해봐. 뭐뭐를 어이구 미안해요. 알고 있는이라고 하면 뒤에 뭐를 알고 있는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브랑 함께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얘는 무엇을 알다라고 하면서 그 무엇이 명사절로 나오면 오브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오브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냥 aware that 하면 무엇을 알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적용해서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 자, instead 대신에 위대한 마법사는 그들을 알게 만들었어요. that 무엇을 알게 만들었냐면 they not he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뭐 할? 그들의 wish 소망을 fulfill 달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됐죠? 그래서 aware는 품사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때문에 뒤에 명사를 대시 온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2번 문장 해볼게. 자, 62번은 그냥 내가 밑줄을 긋고 알려줄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외우는 것밖에 없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러분 말해보카 알아요? 그 말해보카 광고 중에 웃긴 게 있어. 그 한번 들어봐.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데 사람이 이걸 막 끌려고 노력해.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는 단어. 그 여기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해보카가 영어 단어 이렇게 뭐 배우게 해주는 그런 건데 아무튼 내가 아는 단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끌려오질 않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예요. 사실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 알겠죠? 뭐 축구의 닭공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뭘 외우시냐면 여기 it follows 대세 밑줄 치고요. 적읍시다. 뭐뭐라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뜻이고 또는 이시 그것이란 뜻이잖아.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예시를 잘 봐봐. 자, 1 더하기 1이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it follows that 다음에 to가 있어. 이런 느낌이야. 1 더하기 1 그것이 2라는 것은 당연하다. 됐죠? 그 다음 1 더하기 1 그것이 2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즉 어떤 문장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건 어떤 A라는 내용 다음에 B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즉 follow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자, 62번도 해석을 해서 요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쌤이 요 밑줄을 좀 잘못 그었어요. 그 더블 클릭을 하다가 좀 잘못했는데 밑줄은 여기까지. 이거 밑줄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장 최고의 것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먼저 해석을 해볼게.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여러분 뭐 하시냐면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여기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윗문장에서 뭐랑 똑같은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는 문장 구조 이런 거 보지 않고 의미로만 파악을 해보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해석을 해볼게. 자, 해봅시다. It follows that 뭐뭐라는 것은 당연해요. That 뭐라는 것은 당연하냐면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즉 진화가 is unlikely to lead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당연해요. To 뭐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냐면 to the evolution of perfect maximally fit individual. 일단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요. 완벽하고 최고로 적합한 개인으로서의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당연해요. 됐을까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컴마는 형용사, 형용사 즉 형용사의 병렬을 이어주는 거라서 쌤이 and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벽하고 maximally fit 최대로 적합한 개인들의 진화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 지식 하나 넣어두세요. 내처럴 셀렉션이라는 것은 진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이 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배경 지식, 상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린 다시 문장의 내용으로 가서 저 밑줄 친 부분이 뭐랑 똑같은지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내가 다시 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62번. 자, it follows that 뭐뭐라는 것은 당연해요. Natural selection 진화라는 것이 is unlikely to lead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뭐로? 완벽하고 maximally fit 최대로 적합한 개인의 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넣었나요? 네, 머릿속에 넣었다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 중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과 같은 의미일 만한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밑줄 그어봐요. 그었나요? 네, 천천히 포즈 버튼,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해도 돼요. 네, 눌렀나? 네, 해볼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니까 완벽하고 최대로 적합한 개인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완벽하고 최고로 적합한 개인.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괜찮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62번에 하나만 더 해볼게. 62번에다가요.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도 적어 놓으세요. 이거 앞으로는 2번 더 등장할 텐데. 뭐 하시냐면 내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 제가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괄호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것 또는 or 지금까지의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할게. 얘네는 완벽한 애들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 대답을 해보세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생각해봐요. 선생님 바로 정답 맞춰줄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자, 해봅시다. 이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것 또는 지금까지의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를 먼저 써드렸죠.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이라고. 그죠? 그럼 따라와 볼까? 여기 62번에 오히려라는 데 밑줄. 그럼 저거를 좀 써볼게. 오히려는 영어로 rather이거든요. not rather. B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A가 아니라 오히려 B야 라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A와 B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다른 내용이에요. A와 B는 서로 다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적용을 시켜볼게. on이 있으니까 not과 사실상 똑같은 부정문이잖아. 그죠? 근데 진화는 최고로 가장 적합한 개인으로의 진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기체들은 이렇게 된대. 그럼 얘네 둘은 지금 A와 B의 관계잖아요. 그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완벽한 애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베스트는 뭐냐면
이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것 또는 지금까지의 가장 적합한 것은 완벽한 건 아니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베스트야. 근데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 그럼 그때 뭘 이용하자고요? 구조를 통한 의미 파악을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뭐부터 파악하는 눈을, 구조를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 지금까지 가장 적합한 건 완벽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반박을 한번 해볼게. 자, 완벽해. 그럼 이후에는 완벽해. 이전에는 완벽해. 자, 근데 지금까지 완벽해. 자, 그럼 이때까지는 완벽해. 이후에는 몰라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좀 지금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63번만 하고 한번 쉬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63번은 잊지 마세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명사절 대을 하나의 목적으로서 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63번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드릴 어떤 메시지는 뭐냐면, 해석을 먼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해석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 메인테인은 무슨 뜻이죠? 어, 유지하다라는 뜻인데 그걸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이 비평가들은 유지해요. 무엇을 유지하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이끈다고, 뭐로? 번아웃이나 고통의 무감각이나 더 나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유지합니다. 여러분한테 딱 하나 걸리는 어휘가 있다? 뭐냐면 아마 이걸 거예요. 유지하다. 그렇죠? 저 공감이 지치게 만든다고 유지하다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 적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동사 뒤에 어, 특히 명사절이 등장했을 때 그 동사의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 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hold가 있습니다. hold는 여러분이 알기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뒤에 명사절이 오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또 어떤 동사가 있냐면 con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컨텐츠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는 원래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또 뒤에 대시 명사절이 오면 또 뜻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vo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vocate.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지지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뒤에 명사절 대시 오면 뜻이 달라져요. 그럼 이 네 개는 선생님 같이 적었죠? 뒤에 명사절 대시 오면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argue, 뭐래니? argue, 즉 주장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maintain, hold, contend, advocate 이 네 개는 각자의 뜻이 있지만 뒤에 명사절 대시 등장했을 때는 주장하다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하나만 더 할게. 안 하면 섭섭하잖아. 안 섭섭한가요? 난 섭섭하거든요. 네. 뭐냐면 suspect. 음. 그다음 얘 명사절이 나왔을 때 달라 또 그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얘기해 줄게요. 믿다 또는 짐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스펙트가 용의자라는 뜻이 있잖아. 그죠? 우리 만약 이렇게 말을 해. 나는 걔가 범죄자라고 의심한다는 건 범죄자라고 믿는 거죠. 그런 느낌의 서스펙트야. 근데 내가 이거 왜 말하냐면 실제 수능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6년인가 5년인가 됐지만 실제 수능에 이 뒤에 밑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 서스펙트를 진짜 안 믿다에 의심하다로 해버리면 정답이 완전 갈리는 거야. 그리고 안 믿다로 해석했을 때의 정답 그 오답도 있었어. 그러니까 헷갈릴만 하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쌤 그러면 진짜 안 믿다에 의심하다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는 저 강사의 실력을 의심해. 이런 뉘앙스의 의심에 안 믿다. 그거는 다우트입니다. 얘는 영어로 쓸게. don't believe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maintain, hold, content, advocate, suspect 이 5개는 뒤에 대시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과는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64번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